안녕하세요. 플레이PS에서 재경관리사 회계를 맡고 있는 이종화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재경관리사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경관리사 이 자격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오는데, 네이버에서 이제 이종화 쳐보시거나 하면 이게 나오고,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저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국세청에서도 이제 그 세무 공무원분들 강의를 많이 이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생산본부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업 이제 실무자분들인데,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제 재경관리사를 제가 같이 함께한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 실무하시는 분들이 이 재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공부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재경관리사, 이게 시험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 가보시면 돈이 제일 중요해요. 돈에서 관리하는 거, 이거 어떤 사람이 이제 맡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재경부서에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은,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뭐 전공한 대로 인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회사 입사한 다음에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재경부서 이런 데 간다, 회계부서에 간다, 그럼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이 기업에 대한 결산이라든가 또는 재무제표, 이런 것들 알아야지만 돼요. 그리고 또 평상시에서도 뭐 친구를 만나든 뭐 하든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매우 도움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 일정이 있습니다. 시험 일정이 올해 이제 총 5번의 이제 시험 일정이 있는데,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접수를 잘하란 말이에요. 가끔 가다 보면 접수를 좀 이제 기간을 놓치시는 분이 있는데, 항상 뭐냐면 실력이 갖춰져 있을 때 시험에 보는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운전 면허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내가 학원에 가서 준비 잘한 다음에 시험을 봐야지. 한두 달도 지나면 또 감각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어떤 리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준비한 다음에 바로 이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게 가장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재경관리사에 대해서는 뭐 우대사항이라고 했죠. 여기 우대하는 거.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이거를 취득하면 뭔가 더 돼요. 근데 저의 생각은 거꾸로예요. 뭐냐면 이거는 필수 자격증이에요. 마치 지금 우리 한국에 살면서 누가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이 당연한 거고 없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한다. 그럼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재경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우리가 영어 막 토익 같은 거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업무 수행 능력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저 영어 좀 하냐 물어보면 뭐예요? 저 토익 몇 점인데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재경관리사를 그냥 뭘 우대해준다 생각하지 말고 필수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취득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저랑 같이 만나가지고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동영상만 다 들으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필수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접수 인원이에요. 접수 인원이 지금 기하급수에 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이 제2의 IMF. 그 얘기 뭐냐면 시험 문제도 힘들어지고, 그럴 때일수록 뭐냐? 나의 스펙을 뭔가 노출을 시켜야 돼요. 나는 어느 부서에든 일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재경부서 같은 데가 이제 인원을 많이 이제 선발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매우 이제 특화되어 있죠, 이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볼 줄 안다는 거는 엄청난 여러분들 큰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6,000명이 이렇게 접수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점점 뭐예요? 필수 자격증으로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도 다음 시험에 접수하셔가지고 꼭 이 자격증을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과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과목은 3과목이에요. 재무회계, 원가회계, 그리고 세무회계, 이렇게 3과목이 있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게 객관식 사지선다예요. 그리고 이따가도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 설명드리겠지만, 문제가 좀 너무 좀 쉬워가지고 그냥 계산기를 안 써도 다 답이 나오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 특히 여기가 70점 만점이에요. 70점이 높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28개 맞추면 되는데, 이렇게 한 문제당 2.5점씩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한 30개, 그러니까 40문제 중에서 한 30개만 제대로 풀면 75점으로 가뿐하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있죠. 여기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그리고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멋을 좀 부린다. 그러면 밑에 있는 거. 근데 제가 이걸 왜 멋이라고 했냐면, 이걸 안 해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중에 강조를 드리고, 여러분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왜? 우리 여기 합격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 저 100점 받고 싶은데요. 물론 100점 맞아도 되지만
우리 운전 면허할 때도 면허 취득할 때 100점 맞아서 하면 이제 막 박수 받잖아요. 이렇게 필기시험에서. 그게 어떤 의미가, 큰 의미가 있어요. 합격하면 그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운전면허 몇 점으로 붙었어요? 모르죠. 관심도 없죠. 그냥 합격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재경관에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70점 맞은 사람이나 아니면 100점 맞은 사람 똑같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우리는 효율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조금 중점 줘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가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재무보다 원가를 좀 힘들어요. 그럼 원가가 어려우면 그렇지가 않고 좀 더 낯설죠. 그러니까 재무를 먼저 하니까 좀 더 친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가액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파트예요. 이게 원가액의 흐름, 코스트 플로우라고 해서 원가 흐름도가 있습니다. 원재료 계정, 제공품 계정, 제품 계정. 그 다음에 원가 배분 있죠. 결국 원가는 알로케이션, 제조 간접비를 배분하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뼈대가 돼가지고 뭐 하냐. 이게 살을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개별 원가, 종합 원가, 표준 원가, 변동 원가 이런 각각 원가 시스템을 하나씩 배우는 거. 이게 다 문제들이고 빈출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원가액이고 관리액의 파트도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 우리가 보통 CVP 분석 무조건 나오고 매우 중요하다. 이 CVP 분석. 그리고 의사결정이죠. 즉 관리액에는 뭐 하는 의사결정이다. 의사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 원가 회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품 생산 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소매 기업이 아니고 제조기업.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를 만들었으면 그 자동차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요. 그럼 원가가 얼마인지 왜 알아야 돼요? 원가에다 마진을 붙이면 그게 가격이 되는 거예요. 원가 이익을 붙이면 가격. 그러니까 가격을 정하려면 생산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만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세법에 대해서는 저랑 이제 뭐 법인세하고 아마 부가가치세 이쪽 파트를 이제 저랑 같이 할 거고 나머지는 이제 남정선 세무사님과 같이 할 거다. 그래서 이 파트의 특징은 뭐냐? 우리 재무회계 지식을 좀 알면 좀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남정선 세무사님이 이제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아무튼 세법도 이렇게 어렵지 않고 특히 이제 세법에서 좀 강조하는 건 세법은 좀 개정이 좀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그 개정된 내용들 그거를 업데이트를 좀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쑥스럽지만 저를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투입 대비 산출이 가장 효과적이다. 저는 뭐냐면 효율적인 거를 대단히 좋아한다. 그러니까 막 돌아가는 거 싫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티맵 같은 거, 우리 이제 지도 같은 거 이거 많이 검색하는 게 뭐냐면 어디를 내가 가는데 뭔가 삥 돌아간 느낌을 받으면 대단히 이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는데 삥 돌아서 합격한다. 막 시행착오 막 너무 인생 막 파란만장하게.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합격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 그럼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 있잖아요. 두 가지. 저는 항상 결론부터 얘기해요. 결론부터. 말을 할 때 이제 뭐냐면 결론부터.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여기면 제가 계속 목적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공부할 때 이해도가 훨씬 높아진다. 그래서 마치 이제 제 수업이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우리 스포란 말을 쓰잖아요. 이제 결과를 막 알려주는 분 우리 짜증나죠. 야, 영화 그 결과를 어떻게 알려주면 이제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만약에 영화 한 편을 보고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뭐예요? 예고편, 결과, 주인공이 누구누구고 누가 이제 뭐예요? 나중에 배신하고 뭐 뒤에다 뭐 칼을 이제 하고 이런 걸 얘기해주면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영화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볼 때마다 그때 감독이 이제 생각한 거를 막 파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두 가지식으로 하라는 게 뭐냐면 제가 전체적인 거를 먼저 이제 항상 강조할 거. 여기 이게 중요하다. 이거를 항상 먼저 말씀드린다.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항상 편리할 거예요. 편리하고 그다음에 뭐냐? 여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 여기 힘들지만 목적지가 얼마 안 남았고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걸 계속 강조드리니까 아마 수업 들으실 때 편리할 거고 그다음에 사례가 또 중요한데 뭐냐면 여러분 외우는 거 좋아하세요? 제 수업의 특징은 뭐냐면 외우는 거 거의 최소화하죠. 왜? 제 자체가 외우는 거 아주 싫어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뭔가 외우지 않고 하려면 이해를 해야 돼. 이해는 결국 뭐냐?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하면 뭐냐면 응용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들으면 문제에 대한 자신감. 왜냐면 이 문제는 이거 변형되면 답이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다 정형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들어주시고 제가 드는 그 사례 있잖아요. 뭐 재미있을 수도 재미없을 수 있는데 저도 재미있는 거 할 텐데 주로 이제 뭐예요? 운동하는 거, 뭐 공부하는 거 이런 걸 예를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례를 잘 기억해 두시면 본문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학습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문제를 접하자. 근데 문제를 그렇다고 무한정 많이 풀자 이런 뜻이 아니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한 4-5문제를 푸는 그런 효과. 제가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질문이 바뀌면 답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제가 이제 대학 때 이제 과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학생한테 이제 뭘 얘기하냐면 보통 선생님들은 뭐예요? 또 여기 첫 페이지부터 뭐 20페이지까지 풀어라. 문제를 풀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풀어라고 하지 않고 문제를 변형시켜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질문을 바꾸면 답이 어떻게 바뀌는지 네가 나한테 설명하면 된다. 그게 결국 뭐냐면 문제의 이제 결국 출제자의 마음이죠. 출제자의 마음을 읽으면 문제를 적게 풀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있을 거예요. 전교 1등이 있어요. 전교 1등은 얘기해 보면 이번 시험에 뭐 나올 것 같아? 걔가 얘기하면 그 문제가 나온다. 왜? 출제. 선생님의 마음을 걔는 이미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재경관리사 나올 문제를 다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의 질문을 바꾸면 답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걸 잘 말씀드릴 테니까 요게 문제를 많이 접하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 그림을 그리다. 제가 이제 식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식 쓰면 망하는 거예요. 식은 외워야 되잖아요. 저 외우는 거 싫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다 뭐냐? 그림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뭐냐면 막 회계가 재무 같은 경우에 분계 같은 거 하는데 전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이해돼서 물어봐요. 상황을 이해되면 그거를 회계적 용어로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분계를 써주시면 분계 제가 써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이 뭔지 이해되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상황이 이해되는 게 결국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이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알고 이걸 이제 회계적 용어로 표현해 봅시다. 그게 바로 분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제가 문제 풀이할 때도 이제 그림 같은 걸 많이 이제 그려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도를 훨씬 높여준다. 그리고 한번 본 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식은 못 쓰죠. 하지만 어떤 영상을 본 거, 그 그림은 잊혀지지가 않는다. 이따가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확실한 공부 방법인데 이거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맞출 문제를 확실하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막 격투기를 하는데 총 10명의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 내가 7승이 필요해요. 3승은 불필요하고. 근데 이 중에 한 2명 정도는 엄청 센 놈이에요. 그럼 그냥 들어 누우라고요. 얘네들한테 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이기면 될 거 아니에요. 괜히 얘한테 힘 빼가지고 나머지 7명한테도 하지 말고 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7승이라는 게 70점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게 득점하기 쉬운 문제가 있다. 걔네들 확실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여유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걔 중에는 회계적 감각이 좋은 분이 있어. 그럼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해도 돼. 근데 대다수는 뭐냐? 합격이 필요하죠, 합격이. 점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아니, 뭐냐면 72.5, 75로 합격해도 되잖아, 이렇게. 꼭 100점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7승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확실하게 이 단어를 공부한다, 안 한다. 이거를 명확하게 정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100%죠.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100% 합격을 보장한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 기출문제 분석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뭐예요? 모방이라고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전교 1등 옆에서 하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전교 1등 옆에서 걔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그럼 걔도 공부 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운동 잘하는 친구 옆에 있으라고요. 그럼 그 사람도 운동을 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재경관리사 시험 문제가 100% 문제은행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니까 이 기출문제 분석은 제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꼭 하세요. 이거 강조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풀이 방법을 접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얘는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 이겁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A라는 방법도 있고 B라는 방법도 있고 C라는. 그 중에서 제일 빠르고 정확히 푸는 거. 그게 B라면 이 방법을 숙지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뭐냐면 교과서적인 풀이 방법이 있다. 그리고 제가 주로 푸는 게 직관적인 풀이. 아까 제가 실생활의 사례. 이게 사례가 이제 이런 사례겠다. 이거를 이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풀이 방법. 그 중에서도 제가 강조하는 거. 요거를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많이 풀기는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거예요. 문제를 틀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인생도 사실 그렇지만 틀리면서 이게 왜 틀리는지 알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문제에 틀리게 돼 있어요. 틀리게 돼 있다. 그러면 왜 틀렸는지 알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공부하는 과정. 우리 피드백이라고. 그 피드백이 이거죠.
그다음에 모르는 문제는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마다 난이도가 이제 다 달라요. 특히 어려운 문제는 뭐냐?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거는 여러 회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여러 회독을 해서 숙달을 시켜야지만 자기 있게 된다. 우리 야구 선수들 운동하는 똑같아. 땅볼 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를 반복을 해야죠. 훈련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 자기 있게 된다. 그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문제 틀리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저의 이제 이야기인데 제가 학창 시절에 저희가 책을 엄청 빨리 보거든요. 책을 빨리 읽고요. 그리고 바로 문제집 풉니다. 틀려도 돼요. 왜 틀렸는지만 알면 되니까. 그게 이제 가장 공부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답이 아닌지, 이게 왜 답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공부하는 과정이, 그게 합격하는 과정이 된다.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주관식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계산을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저도 칠판에서 막 뭐 설명하잖아요. 그 설명을 여러분들이 옆에 누가 없어요 하지만 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해서 답이 이거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당구 같은 거 할 때 우연히 우리가 이제 뭐 뽀르기란 말 쓰잖아요. 그죠? 우연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거를 늘 똑같이 이 배치에 공이 있으면 나는 늘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 그냥 세게 때리는데 막 돌다 맞는 게 아니고 100% 맞출 수 있어야지. 그러려면 문제는 주관식으로 공부. 그게 뭐냐면 누군가한테 설명하듯이 공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 OX 공부하라. 이거는 이제 뭐냐면 틀린 문장이 있어요. 본문에서 이제 뭐 하거나 우리 문제 풀 때 그러면 거기서 체크를 해두라고요. 그리고 제가 본문할 때 여러분 여기를 막 바꿉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예를 잘 체크를 해두시고 그걸 반복하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책이 지저분해야 돼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책이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책이 지저분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건 복습할 때.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는 사람은 누가 더 효율적으로 복습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이야기를 하면 과외 같은 거 할 때 이제 애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생한테. 또 이제 수업 끝나잖아요. 이제 50분 수업하고 10분 거 쉴 때 무조건 엎드려서 생각하란 말이에요. 전 시간에 선생님이 뭐 강조했는지 떠올리란 말이에요. 안 떠오르면 뭐 해야 돼요? 화장실 가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책을 보라고요. 그럼 책에 표시가 돼 있으면 이거. 왜냐하면 좀 전에 한 수업이기 때문에 복습하게 되면 효과가 매우 높다고 이렇게.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한번 잠깐 보고 다음 수업 시간 전에 한번 봐보세요. 전 시간에 한 거 이렇게. 그 말에 벌써 3번 복습이죠. 그럼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문제 OX라는 거 어디가 틀렸는지 반드시 체크해두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다 수정하는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확실한 공부 방법인데 하나를 확실하게 할. 이게 뭐냐면 응용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막 수학 공식만 외워가지고 숫자만 넣었어요. 근데 문제를 좀 바꾸면 못 푸는 거예요. 이렇게 응용력이 떨어져.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제 수업 들으면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 모르면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야죠. 근해 공식 몰랐어요. 생각이 그럼 근해 공식 유도해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로 이제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를 확실하게. 그럼 아까 우리 70% 있죠. 70점. 이거랑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명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거 그거 확실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좀 약간 출제 비중은 좀 떨어지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시험의 퀄리티를 위해서 내는 문제 그런 거는 안 풀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것도 좀 후순위로 하죠. 자, 그다음에 과목별로 전체 윤곽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숲이 있고 나무가 있어요. 그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숲을. 전체적인 윤곽. 그걸 항상 저는 강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예전에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질문. 그럼 제가 너무 안타깝죠. 아니 왜 이 친구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질문할까? 시험에 나오는 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으니까 저랑 같이 하면서 전체적인 윤곽. 여러분 이 단원에서 시험 문제 얘예요. 그거 강점 제1순위로 걔를 하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써보면 뭐예요? 인생은 뭐라고? 순서라고 순서. 어떤 순서로 공부하냐. 이게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거 잘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같은 거 여러분 독해할 때도 보면 위에서부터 다 읽고 나서 이제 독해 이제 문제 푸는 사람이 있고 질문 보고 그다음 문제에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당연히 질문을 보고 찾아야죠. 여기 보세요. 질문이 뭐예요?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질문. 그다음에 얘가 투자부동산이에요. 투자부동산 말고 뭐 유형자산인지 투자부동산인지를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왜냐하면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이고 유형자산은 재평가 모형.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평가 모형은 감가상각을 한 다음에 평가하고 그다음에 공정가치 모형은 상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얘가 투자부동산인데 원가 모형이에요. 반대말은 공정가치 모형이죠. 공정가치 모형.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 하나 풀지만 몇 문제 푸는 효과가 이런 거. 이게 투자 부동산이 아니고 유형 자산이면 어떻게 될까? 그죠? 그 유형 자산 중에 원가 모형이 어떻게 되고 유형 자산 재평가면 어떻게 될까? 그럼 벌써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문제 풀면서도 네 문제 푸는 그런 효과. 자, 여기서는 우리가 한 두 문제 정도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문제 답을 내보겠습니다. 이 문제 답. 자, 이 문제 답은 이제 3번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 계산기 칠 필요가 없어요. 늘 강조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시험장에서 계산기를 안 두들긴다고요. 왜? 쉬운 문제만 풀어도 70점 넘는다고요. 그냥 계산기 안 쓰는 문제만 해도. 그럼 얘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기 지문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얘를 얼마에 취득한 6억이에요. 그리고 얘가 원가 모형이니까 얘는 공정가치 평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공정가치 자료는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그러면 6억이고 내용연수가 30년이에요. 그러면 6억을 30 나누면 얼마예요? 그게 2천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 답이 4번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 문제 중요한 거 여기 있잖아요. 10월 1일. 10월 1일이니까 3개월치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3개월치 하면 얼마나 500만 원. 500만 원 아닌데 여기 잔존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잔존가치가 있으니까 500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그 답이 3번. 답이 3번. 식을 쓸 거예요. 제가 식을 써보겠습니다. 뭐냐면 6억에서 주관식을 공부하는 게 이런 거예요. 6억에서 잔존가치 6천을 빼요. 내용연수 30년으로 나눠요. 그럼 그게 답이 4번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 모의에서 여기도 1월 1일 바꾸면 이게 4번이 돼요. 이렇게. 근데 얘는 뭐 10월 1일이니까 여기가 12분의 얼마가 되냐면 3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은 요게 1,800만 원이 돼요. 1,800만 원. 이렇게. 여기 12분의 3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6억을 30년 나누면 얼마? 2천만 원이고 12분의 3 500만 원이죠. 근데 요걸 빼야 되니까 500보다 작은 거 3번밖에 없잖아요. 굳이 계산기 쓸 필요가 없어요. 계산기 써도 돼요. 계산기 쓰면 이게 얼마예요? 5억 4천을 30 나누면 1,800만 원. 1,800만 원을 12분의 3원을 곱하면 450이니까 답이 3번에 있는 450만 원이고. 다음 시험에 제가 원가 모형을 이걸로 공정가치 모형을 바꾸면 뭐예요? 그러면 상가 안 한다니까요. 얘가 필요가 없다고요. 이렇게. 그럼 뭐만 하면 돼? 공정가치. 6억짜리가 6억 처리됐으니까 1,000만 원 증가. 그럼 답이 몇 번 돼요? 2번이 됩니다. 그럼 답이 2번이 된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대학 때 제가 과외 이야기한 게 뭐냐면 질문 바꾸면 그러니까 애한테 원하는 게 뭐였냐면 이거죠. 이게 투자 부동산이 아니고 유형 자산이면 어떻게 되냐. 또는 이 투자 부동산인데 원가 모형 아니고 공정가치 모형 답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면서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2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사채 문제. 그래서 질문은 항상 질문이 뭐예요? 여기 사채의 장부 금액을 물어봤다.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할 거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액면 이자율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유효 이자율이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표시 이자율이 8%고 유효 이자율이 10%예요. 그럼 우리 할인 발행인지 할증 발행인지 여기 보세요. 여기 액면 이자율보다 유효 이자율 크니까 얘는 무슨 발행이에요? 할인 발행. 그래서 얼마쯤 발행되냐? 기본 강의 시간에 맨날 했잖아요. 우리 3년 만기 해가지고 그럼 액면이 약 95%. 이게 약 95만 원쯤 된다고요. 여기 보면 이제 발행가액도 좋다. 95만 244 보지 말라고요. 그냥 95만 원 보라. 95만 원 이렇게. 자, 그 다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그럼 여기가 얼마? 이 자리를 물어보는 거죠. 12호 X1년도 말 재무상태 표시할 사채 장부금액 이 자리다. 이 자리. 제가 그림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보고 이 영상이 떠올라야 돼. 종착역은 여기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그럼 이 자리가 얼마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시험장에 찍더라도 3, 4번을 찍으면 개념이 없다고요. 얘는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이니까 답은 1, 2번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가 2번이겠고 여기가 1번이겠죠. 아니, 가운데가 얼마? 95만 원 한 것이 100만 원 가운데 여기가 97만 5천 원 아니에요? 그거보다 작아야 돼. 그거보다 작으면 얘밖에 없죠. 답이 얘라고요. 답이 1번이 된다. 굳이 우리가 식을 쓰자면 어떻게 돼요? 식을 쓰자면 최초 발행가액인 95만 244에서 95만 244 곱하기 1.1한 거에서 8만 원 빼는 거죠. 굳이 막 계산기 치자면. 근데 지를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고수는 계산기를 안 친다. 계산기 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나서 뭐예요? 아, 이거 표시이자하고 유효이자 관계 보니까 답은 1, 2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게 X1이냐? X2냐? X3이냐? X1년도 말 여기 있잖아요. 그럼 97만 5천 원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작은 거. 그걸 뭘 여기를 계산기를 치고 있어요. 그냥 답은 1번이 된다. 답은 1번.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원가액에 보겠습니다. 원가액에. 자, 원가액에서도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질문을부터 질문. 자, 질문이 뭐냐? 전부원가 대신에 변동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기말 재고가 전부원가에 얼마나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증가냐 감소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드려요. 자, 우리 원가 요소가 어떻게 돼요? 직접 재료비 DM, DL, 그리고 VOH, FOH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전부 원가는 뭐예요? 전부 다 제품 원가예요. 변동 원가는 뭐냐? DM, DL, VO, 이게 변동비잖아요. 이것만 제품 원가라고요. FOH가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전부 원가보다 변동 원가를 쓰면 제품 원가가 어떻게 해요? 줄어야죠. 여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증가를 찍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여기 보세요. 답이 4번 감소라고 이걸 보면서 답이 4번인데 뭐냐면 증가가 아니고 감소니까 2번 아니면 4번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금액이 과연 300원이냐 3,000원 이 금액을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말 재고에 포함되는 고정 제조 이거만큼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수량 곱하기 단위당 FOH라고요. 그럼 여기 있죠. 수량이 몇 개냐 여기 있잖아요. 기말 재고 수량이 300개래요. 그 다음에 한 개당 FOH가 얼마냐면 여기 10원이라고요. 그럼 여기 있잖아요. 3,000원. 엄청 쉽죠. 그러니까 제가 또 강조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다가 형광펜 칠해놓으라고요. 복습할 때 눈에 확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거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2번, 3번 이제 여러분들 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복습할 때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한번 보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 이사 갔는데 이제 아파트 말고요. 단독주택 같은데 재개발 지구 한번 가보세요. 골목 엄청 복잡하고 그럼 길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막 노량진 쪽에 막 뒤에 이렇게 가다 보면 길을 막 잃어요. 이렇게 막 길이 막 막혀 있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여러 번 한 두세 번 바르게 가보면 근데 찾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뭐냐면 지금하고 한 1년 뒤에 가보세요.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복습을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 그림 같은 거를 잘 생각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고조전법. 이게 원가 함수입니다. 원가 함수. 그래서 고조전법인데 고조전법 뭐냐? 고점과 저점을 연계 직선의 방식.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기억나요? 두 점을 연결해서 직선하는. 그게 고조전법이에요. 그럼 두 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점 어떻게 찾냐면 여기 보세요. 직접 노동 시간이 X고 총 제조 원가가 Y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저점 고점을 X축을 기준, Y축이 아니에요. X축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 이걸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X축. 그러니까 X축에서 제일 왼쪽이 저점이고 제일 오른쪽이 고점이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A점이고 B점이면 어디가 저점이에요? B 찾으면 틀렸다고요. A점이라. 왜? X축에서 제일 왼쪽이 저점이고 제일 오른쪽이 고점이다. 그럼 저점은 여기 있잖아요. 4,000시간. 고점은 여기 11,000시간이죠. 그러면 뭐냐? 나머지 두 개는 필요가 없다고요. 얘네들은 불필요한 자료가 된다. 얘네들은 불필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두 점을 연결하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해야 되는데 약간 지워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면 그러면 찾았어요. 얘하고 얘를 찾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4,000시간이고 그리고 이때 원가가 얼마냐면 여기 60만 원이라고요. 60만 원.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12,000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때 원가가 얼마냐면 여기 140만 원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죠. 몇 시간 8,000시간 증가했더니 얼마 80만 원 증가했잖아요. 그럼 1,000시간당 얼마요? 10만 원씩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9,500이잖아요. 이게 점이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그럼 여기 9,500이면 얼마예요? 그러면 140만 원과 60만 원 사이에 있겠죠. 자, 이때 찾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뭐냐면 여기 보세요. 8,000시간이 80만 원이니까 1,000시간당 10만 원씩. 그러면 12,000시간에서 1,000시간, 1,000시간, 500시간이 줄면 그게 9,500 아니에요? 그냥 얼마? 2,500시간. 그러니까 1,000시간이 10만 원이면 2,500시간은 얼마예요? 25만 원. 그러면 여기 있어요. 140만 원에 25만 원 줄면 얼마예요? 115만 원이죠. 여기 있잖아요. 답이 3번. 그래서 답이 여기 있는 3번이 되더라. 이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이런 사람이에요. 선생님, 여기 115만 8천 이런 소리면 아마 안 된다고 이렇게. 고조전법이니까 이 두 점을 연결 직선이라고요. 여러분 중에는 100% 이런 사람이 나와요. 선생님 여기 115만 원 여기 8,000시간인데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가 된다? 여기는 115만 원 된다. 이게 바로 고조전법.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을 들으면 특별 혜택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역시. 전 여러분들한테 합격을 한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 같은 거를 이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만 잘 풀어주시면 무조건 합격한다. 그 다음에 여기 빠른 피드백이 있죠. 제가 공부할 때 별명이 질문맨이에요. 질문이 많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편하게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실성 있고 답변을 드리겠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때 요령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어디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환자예요. 그럼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선생님 저 여기 아파 여기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처방하기 좋죠. 아 이거 제가 어디 아픈지 맞춰보세요. 이런 거보다는 내가 어디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문제 질문 선생님 제 생각은 이런데 답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가 잘못된 걸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답변 드릴 때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 아 이게 맞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답변하면 이제 피드백하기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하는 그 요령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구성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재무회계도 있고요. 우리 세무회계, 원가 관리. 그게 이제 기본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문제집.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실 수 있는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만 잘 숙지하시면 무조건 합격한다고 저는 보장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우리 플레이 패스. 패스.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교재하시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좀 공부하시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질 거다. 그리고 제가 그거 말고도 부수적인 자료 같은 걸 이제 드릴 거예요. 다 어디냐면 우리 카페 있죠, 카페.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최대한 잘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전원도 합격하세요. 제가 그 합격을 잘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